김민재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처음으로 접촉하고 협상했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준TV에서는 포포투 한국판 백형기 기자와 함께 이 기사 팩트체크 해보고 김민재 선수의 이적과 관련된 최신 상황들 그리고 유럽 현지의 독점 보도들 샅샅이 살펴보고요. 또 직접 취재한 내용을 통해서 현재의 상황, 독점적인 정보들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현 시점에도 골닷컴에서 김민재 영입 결정, 맨유 결국 바이아웃 조항 발동한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어제도 맨유 김민재 측과 협상 시작, 여름에 바이아웃 지불 이런 기사들 TV조선에서까지도 김민재는 맨유와 협상한다는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탈리아의 유력한 일간지죠.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가 맨유는 오는 7월 1일부터 15일까지 발동되는 바이아웃 조항을 통해 김민재를 영입할 것이고 이미 에이전트와 협상을 시작했다 이런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이탈리아 소식 혹은 김민재 선수의 소식까지 포함해서 이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 이탈리아 매체를 굉장히 많이 국내 매체도 인용을 하는데 그것이 또 바이아웃 조항을 맨유가 발동을 하기 때문에 접촉을 이미 시작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팩트체크를 또 지금까지 해볼 거예요. 예, 일단은 바이아웃을 발동하려면 선수랑 접촉을 해서 그걸 네. 우리가 줄 테니 이제 그 돈을 내고 이제 계약을 해지해라 이런 의미니까 이게 불법 접촉 이런 건 아니에요. 접촉을 할 수가 있어요. 바이아웃 조항이 있는 그렇죠. 선수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이 내용들이 어떻게 국내에 소개가 된 거냐. 기본적으로 이제 이탈리아의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가 유료 신문이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모든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일부 내용들이 각종 외신을 통해서 소개가 되기도 하고 또 이탈리아어를 잘하는 또 국내 기자들이 많지가 네. 않다 보니까 영어로 옮겨지거나 다른 언어로 옮겨진 것들이나 또 트위터상으로 인용된 것들을 소개하게 되는데 트위터상에 가장 널리 퍼지게 된 계기가 사실 김민재 선수가 페네르바체에서 활약하면서 또 이제 그 터키 내에서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BBO 스포츠라고 터키에서는 가장 그 이적설에 대해서 좀 잘 다루고 있는 35만 팔로워가 있는 이곳에서 이제 두 가지 소식을 내놨어요. 그렇습니다. 이 튀르키 매체 BBO 스포츠가 코리에레 델로 스포츠를 인용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맨유가 김민재의 또 매니저, 그러니까 에이전트 측과 접촉을 했다라는 네. 사실을 일단은 또 했고요. 첫 미팅을 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다른 스포르트 플러스라는 매체인데 네. 제가 이 매체의 원문은 못 찾아봤어요. 못 찾았어요. 일단은 이제 네. 여기서는 맨유가 해리 맥과이어와 김민재를 이제 맞교환하자. 그러니까 이제 바이아웃 조항의 이적료를 주되 거기에 뭐 맥과이어까지 껴가지고 네. 지금 협상을 좀 원활하게 해보자.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왜냐면 나폴리도 김민재 선수가 떠나면 선수를 사야 되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정말 코리엘레 델로 스포르트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의 이 내용이 이탈리아 내에서도 좀 이제 인용이 되면서 알려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26일날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의 또 표지였는데요. 예. 저희가 또 이제 이따가 또 원문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김민재 선수의 프로젝트 킴이라는 표지가 헤드라인으로 장식이 됐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나온 내용은 사실 뭐 맨유와의 접촉 얘기가 아니라 이 프로젝트는 김민재 선수의 바이아웃이 너무 저렴하니까 네. 저기 보시면 65가 써 있잖아요. 6,500만 유로로 이제 상향하는 새로운 계약을 맺자. 이게 막 여러 번 나왔던 얘기인데 이걸 위한 접촉이 처음 진행됐다. 사실 그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그 신문을 직접 찾아봤어요. 저희가 직접 이제 이 신문을 매번 저희는 이제 결제해가지고 네.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보면은 유베 센차 파체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프로젝토 킴이 있어야 될 부분이 다른 걸로 바뀌고 옆에 뭐 다니엘레 로시라든지 뭐 다른 소식들은 차니올로 밀란이라든지 이런 건 있는데 이 내용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제 신문의 안쪽을 보니까 피아노 킴, 이게 피아노가 이탈리아어로 플랜이잖아요. 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소개하면서 앞서 이게 많이 인용 보도된 그 내용이 여기 나오긴 하는데요. 이 내용들을 저희가 샅샅이 다 살펴봤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이름만 나오고 접촉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저희가 전체 내용을 굳이 볼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관련된 필요한 내용들만 추려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맨유와의 접촉은 나오지가 않아 있고요. 예. 이 접촉이라는 단어가 나폴리와 접촉했다라는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약해보자면 유럽 복수의 팀들이 김민재를 주목하고 있다. 그중에서 맨유가 가장 앞서 있는 거는 맞다. 이렇게 일단은 신문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파리 생제르맹의 이름도 나왔는데 해외 구단을 대상으로 2023년 7월 1일부터 15일까지 김민재는 4,800만 유로의 바이아웃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세리아 팀들이 아니라 해외 조항이 우선권으로 바이아웃 조항을 발동시킬 수 있는 그런 예. 계약 사항이 있는데 바로 그것. 그러니까 바이아웃을 지금 상향 조정을 해야 나폴리 입장에서도 좀 지킬 확률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네. 수익을 내거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폴리가 김민재의 바이아웃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김민재와 나폴리가 접촉했다라는 것이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의 골자였어요.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전부터 이제 지훈토리 디렉터와의 인터뷰를 통해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가 단독으로 계속 주장하고 있는 4,800만 유로 바이아웃 조항이 있으나 상대의 그 팀, 관심 많은 팀의 규모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기사인 것 같은데 만약에 돈이 많은 팀이다. 그렇죠. 그런 팀이면 돈 더 내야 된다. 약간 이런 얘기예요. 네. 그게 있다라는 것이고 어찌됐거나 나폴리는 김민재 선수에게 연봉을 250만 유로로 올려주면서 바이아웃을 6,500만 유로로 올리자라는 제안을 처음 진행했다라는 것인데 저희가 취재해보니까 이런 협상도 지금 진행된 게 없다. 당연히 맨유와의 접촉은 네. 없었고 나폴리와도 이런 협상을 구체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네.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도 자체가 조금 이제 좀 신빙성에 이제 의심이 간다. 물론 매체 자체는 믿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나폴리 쪽의 일방적인 소스를 통해서 좀 이제 언론 플레이가 된 게 아니냐. 즉 김민재 선수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팀들을 좀 이제 관심을 떨쳐내기 위해서 그렇죠. 헛소문을 내는 거죠. 네. 이걸 보면은 그럼 김민재 바이아웃도 오르고 좀 영입하기 어렵겠는데 배제시키게 하기 위한 거짓말이다. 뭐 그런 것이고 실제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보도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에는 맨유가 김민재 대리인과 협상했다는 얘기가 전혀 없다.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탈리아 현지 매체들도 이 보도를 인용했는데 그 매체들은 이탈리아 매체들은 이탈리아어를 읽을 수 아니까 그런 내용을 쓰지 않고 있어요. 네, 이탈리아 매체들은 딱 그 내용만 썼습니다. 프로젝트 킴이 진행되고 있다. 데라우렌티스 나폴리 회장과 지훈톨리 단장이 김민재 바이아웃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다. 예. 혹은 접촉하고 있다. 이 정도로만 언급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또 나온 얘기들이 이제 잔루카 디마르초 이탈리아에서 이적 시장 최고의 전문가인 네. 분이 이제 스카이 이탈리아에 출연을 해가지고 프로젝트 김이 나온 이유를 설명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프로젝트 킴이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바이아웃이 유지된다면 해외 클럽으로의 이적도 배제할 수 없는 시나리오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에게 이 현재의 김민재의 바이아웃 4,800만 유로는 굉장히 저렴한 금액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지금 지훈톨리 단장이 왜 프로젝트 킴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당위성이 왜 필요한지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런 네.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접촉을 했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잔루카 디마르초 정도의 정보력이라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 얘기를 안 했다. 그냥 프로젝트 킴만 얘기했다. 그리고 코리아레 델로 스포르트도 그 얘기만 했다. 결국에는 현재 맨유가 김민재 선수와 첫 협상을 갖고 진행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물론 네. 이제 사실인데도 숨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적의 또 비밀성이라든지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어떻게 보면 숨기고 있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거나 저렇게 인용 보도되어 나온 얘기들은 근거가 없다. 왜냐면 이제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를 출처로 했는데 없으니까요. 네. 다만 이제 새롭게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자면 리버풀이 최근에 이제 반다이크 선수가 이제 부상이 생각보다 길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고메즈가 부진하고 팀 전체의 지금 수비력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원한다고 했는데 또 헝가리 쪽의 전문 기자인 벤체 보차크가 김민재 선수 영입전에서 리버풀이 손을 뗐다, 포기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 벤체 보차크가 헝가리 출신인데 현재 런던에 거주하면서 이 영국 관련 소식들에 굉장히 또 빠삭한 기자거든요. 그 보차크 기자가 어쨌든 리버풀이 처음에 김민재에 대한 관심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또 반다이크가 지금 또 부상이고 또 마팁도 생각만큼 또 활약해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수비 자원 보강을 위해서 김민재를 분명 염두에 뒀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 보차크에 따르면 김민재 영입에 필요한 바이아웃이 굉장히 리버풀 입장에서는 과하다. 이렇게 스스로 구단이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민재의 페네르바체 동료였죠. 아틸라 설라이로 선회를 했다. 이렇게 또 보도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살라이도 김민재 선수와 비슷한 스타일이고 뭐 좋은 선수고 뭐 헝가리의 반다이크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네. 일단은 이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의 보도가 효과를 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의 보도를 인용하면서 김민재 바이아웃이 5천만 유로로 알려져 있지만 최대 8천만 유로까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과하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아웃 조항이 이제 낼만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관심을 보였던 건데 이게 뭐 너네는 니네가 살려면 네. 이 정도 내야 돼. 너 리버풀 그렇죠. 돈 많으니까 8천만 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되죠.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김민재 선수가 재계약을 좀 할 생각이 없는데 또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에서 나폴리의 소스를 이용해가지고 잘 되고 있다. 연봉도 올리고 바이아웃 올라갈 거다 하면 그렇죠. 또 팀들이 다른 선수를 알아보게 되잖아요. 그런 좀 나폴리가 공작을 벌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혼란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접촉설에 대해서 저희가 그거는 그 출처가 없다. 근데 관심이 있다는 건 사실로 지금 계속해서 보이는 정황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이탈리아 투토메르카토 웹의 또 마르코 콘테리오 기자가 맨유의 김민재에 대한 최근 진지한 관심을 또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맨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또 라파엘 바란 이 두 명의 굳건한 센터백 조합이 있는데 백업 자원들이 굉장히 아쉽잖아요. 예. 뭐 맥과이어도 그렇고 린델로프 그리고 튀앙제베까지 사실상 이 백업 자원들이 전무하다고 예.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맨유는 굉장히 옛날부터도 김민재에 대한 관심을 표명해 왔고요. 또 맨유를 포함한 잉글랜드 클럽들이
김민재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를 포함해서 투투 메르카토 웹도 꾸준하게 이 김민재에 대한 맨유의 관심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 외에도 칼초 메르카토라든지 여러 매체들이 이미 맨유가 여러 차례 나폴리로 스카우트도 보냈었고 네. 또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맥과이어를 좀 내보낼 거다. 뭐 1월 달에도 뭐 임대설이 있었고 맥과이어가 지금 팀에서의 위상이나 본인의 가치로 봤을 때는 백업에 또 만족할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실질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데다가 뭐 필 존스 같은 경우도 이제 올 시즌 끝으로 나가고 결국에는 백업 센터백이 없는데 바라는 솔직히 부상의 이슈가 있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는 키가 또 이슈가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주전급의 센터백이 한 명 더 필요한 팀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또 이런 그 바이아웃을 지를 수 있는 팀 중에는 맨유 정도밖에 없다. 물론 네. 리버풀도 있긴 한데 뭐 앞선 그런 보도들이 있고 어찌 보면 리버풀도 맨유랑 경쟁을 붙는다면 또 그 자금에서 또 막 투자하기가 어려운 그렇죠. 상황이긴 해요. 네. 뭐 구단 매각설도 있고 맨유도 매각설이 있긴 한데 결국에는 맨유가 좀 더 급하다. 그래도 리버풀은 판다이크하고 마팁이 있는데 맨유의 수비력이 조금 더 이제 아쉬운 면이 네. 있다 보니까 현재 정황상으로 가장 가까운 팀은 맨유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맨유로 이적할 수 있고 맨유와 협상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분명히 가짜 뉴스라거나 과장된 건 아니지만 첫 접촉이 이루어진 것은 아직 아닌 것 같다. 네. 뭐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김민재 선수가 지금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리버풀이 손을 뗐다는 얘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도 실제로 이제 여름이 돼봐야지 아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물론 뭐 겨울에 굉장히 또 이적 시장이 짧게 남기도 했고요. 이 김민재와 같이 또 굉장히 거물급 수비수가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또 수비수를 중간에 이적시킨다는 것은 양팀 모두에게 또 리스크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또 여름에 또 어떻게 될지도 관건이 될 것 같고 무엇보다 그 여름에 어떻게 되기 위해서는 겨울에 지금 이 바이아웃 조항을 어떻게 할지가 나폴리 입장에서는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결국에 이제 남은 기간, 이제 지금이 겨울 이적 시장 기간이 선수 영입도 하지만 재계약 협상도 하는 기간이기 네. 때문에 이 기간을 넘겨버릴 경우에 사실 굳이 또 협상을 위해 움직이기가 애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김민재 선수가 과연 나폴리 제안을 수락할까 여러분들이 뭐 걱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김민재 선수가 애초에 이런 조항을 넣었을 때 그걸 단기간에 이렇게 조정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 같고 무엇보다 실리적으로 그 정도 안 올려주고 새로 팀 이적했을 때 그 정도를 연봉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연봉 조금 올려준다고 그 조항을 바꾼다? 그건 좀 상상하기 어렵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 측에서도 아마 그럴 의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어찌됐거나 김민재 선수 나폴리에서 좋은 시즌 잘 보내고 또 역사적인 성과를 잘 내고 나서 7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정말 좋은 팀들을 본인이 골라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 소식 이후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된 소식이 나올 수도 있고 변동되는 소식들, 이적 시장은 워낙에 많은 그 이야기들이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새롭게 등장하는 소식이 있다면 또 한번 상세하게 분석하고 또 직접 취재한 독점 정보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